야, 거기서. 내 엄마가 진 빚다리 갚아야지. 재개발 예정지 어두운 골목에서 빚쟁이들이 서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달려도 점점 좁혀오는 거리. 그 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고 차에서 내린 우아한 여성이 서유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인 척해. 목숨을 구해준 재벌 여성이 건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골목에서 서유는 숨을 몰아쉬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와 거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 거기서. 빚쟁이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간다고 끝나는 줄 알아? 박영선이 빚 떠넘기고 튀었잖아. 그 돈 내가 대신 갚아야 할 거 아냐. 서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서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문을 두들기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차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최명숙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재빠르게 서유를 끌어안았습니다. 쉿! 아무 말하지 마. 내 딸이야. 최명숙이 서유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유는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최명숙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빚쟁이들이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멈칫하며 최명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빚쟁이는 최명숙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냐? 최명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밤길에 사람을 몰아붙여?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빚쟁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최명숙은 서유를 차에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니? 최명숙이 백미러로 서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이 좀 떨려서 그래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명숙은 조수석에 있던 서류 봉투를 서유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마음 단단히 먹고. 서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2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 그룹 회장의 외동딸 6의 여아 실종. 서유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봐.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예요. 서유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최명숙이고 너는 내 딸 최서유야. 최명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박영선이에요. 저를 키운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박영선은 너를 유괴한 사람이야. 그리고 20년 동안 널 이용했어. 최명숙의 말에 서유는 머리가 어지러워 차 문에 기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서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최명숙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야.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화려한 저택을 바라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최명숙은 서유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옷의 아이의 물건들이 2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 방이야. 내가 사라진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서유는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매일 찾았어. 하루도 쉬지 않았어. 최명숙이 서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여기서 쉬어도 돼. 하지만 서유는 최명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그날 밤 서유는 박영선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박영선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유야? 그래서 돈은 구했니?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데려갔어요? 박영선은 잠시 굳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서유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산 건 나 덕분이야.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영선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최명숙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박영선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 인생의 시작이야. 서유는 최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서유는 미래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목을 뒤로 젖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로 된 50층짜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일터야. 최명숙이 서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서유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최명숙이 차분히 격려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최명숙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서유를 보는 시선들이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랑 같이 온 저 여자가 설마 그 실종됐다는 딸?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그 실종된... 맞습니다. 제 딸이에요. 최명숙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유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야. 말도 많을 거고 시선도 따가울 거야. 그래도 견뎌내야 해. 네. 서유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누님 오셨군요. 오랜만입니다. 영준아, 소개할게. 내 딸 서유야.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최영준은 서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난 내 삼촌이다. 안녕하세요. 서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최영준이 최명숙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딸이라고 데려오시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최영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다 끝났어. 확실한 내 딸이야. 최명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그룹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영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최명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미래 건설 사무실에서는 박성호 사장이 최영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딸이 정말 돌아왔다는 게 맞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우리 계획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켜봐.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 여자가 이 그룹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최영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유는 최명숙이 마련해준 개인 과외 선생님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기초부터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과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25년간 놓친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주 서유는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싶어요. 현장? 미래 건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어요. 서유가 의지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거긴 생각보다 많이 거친 곳이야. 최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서유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몸 상할 정도로 무리하지 마. 감사합니다. 서유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최영준은 박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유가 미래 건설로 온다. 네, 정말입니까? 박성호가 놀랐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기회지. 그 여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낼 수 있는. 최영준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줘.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려나겠지. 알겠습니다. 박성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서유의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미래 건설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서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네. 저기 자리 있어요. 한 직원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박성호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유 씨, 첫날부터 중요한 일 하나 맡겨드릴게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유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건설 현장 관리 자료입니다. 내일까지 보고서로 정리해 주세요. 박성호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유는 파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년차 직원도 일주일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내일까지요? 네. 우리 회사는 기준이 높습니다. 인턴이라고 봐주진 않아요. 박성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유는 밤새 야근을 했습니다. 복잡한 건설 도면과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왜 이렇게 높지? 서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 계약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에 박성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좀 심한데. 서유가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보고서를 박성호에게 제출했습니다. 수고했네요. 밤새 했나 보죠?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서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부요. 다시 하세요. 오늘까지.
박성호가 무심하게 보고서를 돌려줬습니다. 서유는 억울했지만 참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계속된 야근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서유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최명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서유가 애써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요. 서유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다시 야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건설의 전체 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인자는 박성호였습니다. 서유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서유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박성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업무 보고서 정리 중입니다. 서유가 재빨리 화면을 바꿨습니다. 박성호는 서유를 잠시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 일이나 잘해. 문이 닫히자 서유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해. 서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서유는 다음날 아침 최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최명숙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유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최명숙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래 건설에 문제가 있어요.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서유가 준비해온 자료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네. 제가 직접 장부를 봤어요. 박성호 사장이 승인한 계약들이 전부 시세보다 비싸요. 서유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영준이가 관리하는 계열사인데 최명숙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은 가볍게 볼 수 없지. 조사해 주세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서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알아볼게. 하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이런 일을 파헤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저는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서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명숙은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강민혁 변호사를 보내주세요. 최명숙이 비서에게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강민혁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냉철하면서도 똑똑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강민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이 아이 내 딸 서유예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딸이라고 하시면 강민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찾은 아이예요. 그룹 일을 배우게 될 텐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최명숙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봐주세요. 최명숙이 서유가 가져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민혁은 자료를 넘기며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아직은 조용히 확실해질 때까지 비밀이에요. 물론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민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편 최영주는 박성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서유가 회사 장부를 보고 다녔습니다. 박성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뭐라고? 최영준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젯밤에도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군요. 그 여자가 어디까지 알아낸 거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최영준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강민혁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래 건설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 변호사입니다. 강민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입니다. 서유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가 옆에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바로 말씀 주세요. 제가 괜히 번거롭게 만드는 건 아닌지. 서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역할입니다. 강민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박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왜 여기? 박성우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서유 씨 업무를 지원하러 왔습니다. 강민혁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성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유 씨, 오늘은 특별한 업무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인가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 점검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건가요? 강민혁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박성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까지는 법률 검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뜻이기도 하고요. 박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저도 느껴요. 뭔가 불안해요. 서유가 작게 답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박성우가 서유를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쪽부터 확인하세요. 박성우가 위험해 보이는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서유가 발을 옮기려는 순간 강민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강민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전장비도 통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전문 인력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잠깐 보면 됩니다. 박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강민혁은 서유의 손을 잡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준은 박성우를 불렀습니다. 실패했다고? 최영준이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강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변호사도 문제야.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어. 최영준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서유는 강민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미래 건설 조사는 어디까지 됐나요? 확실한 증거를 찾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확신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박성우 말고 다른 사람도 관련돼 있을까요?
가능성 큽니다. 이런 일은 혼자 못합니다. 서유는 문득 최영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삼촌이 아직은 단정하지 마세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서유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위험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서유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법원 앞에 서유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영선의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긴장되니? 최명숙이 서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끝낼 수 있어서 오히려 후련해요.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을 되찾는 날이에요. 서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혁도 함께 왔습니다. 증언 준비는 다 됐죠? 혹시라도 겁이 나면 제가 옆에 있습니다. 네. 저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할 거예요. 서유가 의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박영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서유를 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뭘 그렇게 똑바로 쳐다봐? 내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지금. 박영선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피해자 서유 씨,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박영선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유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5살 때부터 20년 동안 저는 박영선을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서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오는 애로만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시켰어요.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심지어 구걸까지 시켰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면 때렸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돈을 못 벌어오면 굶겨서 벌을 줬어요. 서유가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밥을 안 준 날도 많았습니다. 물만 먹고 잔 적도 있습니다. 돈을 적게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맞았습니다. 박영선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해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 기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유가 변호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박영선은 제가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빚을 졌을 때는 저를 담보로 내세웠어요. 서유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도박을 하고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오면 저를 앞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은 박영선이 일어나려 했지만 경비가 제지했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그 애를 키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애가 어디서 살았겠어. 박영선이 소리치며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서유가 박영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서유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박영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박영선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애를 키워줬는데. 박영선이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나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았겠어? 내가 밥 먹이고 재워줬어. 왜 나만 나쁜 사람이야? 박영선은 울부짖었습니다. 서유는 박영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서유에게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너 정말 잘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고마워요, 어머니. 서유가 처음으로 최명숙을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옆에 있어 주셔서 덜 무서웠어요. 서유가 강민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최명숙은 서유에게 두꺼운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로 매일 쓴 일기야. 20년간의 기록이야.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썼어. 너 찾겠다고 마음먹은 날부터 지금까지. 서유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늘도 서유를 찾지 못했다.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어. 미안해서, 그리워서. 일기를 읽으며 서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걸 20년을 쓰셨어요? 서유가 최명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짜 엄마구나. 서유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너를 찾았잖아. 최명숙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네. 이제 저도 도망 안 갈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민혁은 미래 건설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네요. 강민혁이 혼잣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빠져나갈 수 없겠군. 박성호뿐만 아니라 최영준까지 연루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혁은 서유를 만났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민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말요? 서유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호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확실해요. 그리고 강민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최영준 전무도 관련되어 있어요. 강민혁의 말에 서유가 놀랐습니다. 삼촌이요? 설마요, 그럴 사람이. 네. 모든 승인이 최영준 전무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서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돈까지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유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보고해야죠. 이건 큰일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더 커집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최명숙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영준이가 그런 일을? 최명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서유가 강민혁이 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내 눈으로 봐야겠구나. 최명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친동생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유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이 일은 제대로 처리해야 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최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최명숙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영준도 참석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이사회를 여셨습니까? 최영준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최명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이 들어와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영준이 자료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미래 건설에서 발견된 비리 증거입니다.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입니다. 최영준이 변명했습니다. 오해요? 이게 다 오해라고?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영준 씨, 당신은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세요. 최명숙이 선언했습니다. 형님, 제발. 최영준이 애원했습니다.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최명숙의 말에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준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유는 강민혁과 함께 걸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안전해요. 회장님도 결단을 내리셨고요. 강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서유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서유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악연은 정리됐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미래그룹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사라진 후 그룹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유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유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최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왜요? 가족 식사를 하자. 우리 셋이서. 최명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셋이요? 서유가 의아해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도 초대했어.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줬잖아. 그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야. 최명숙이 설명했습니다. 서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강민혁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택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제가 끼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강민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 같은 분이니까요. 앉아요. 편하게 먹어요. 최명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겠습니다.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서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눈빛부터 겁에 질려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당당해. 맞아요. 저도 처음이랑 지금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서유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옆에서 봤어요. 강민혁이 서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아니? 최명숙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강민혁 씨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서유가 강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금 도운 것뿐입니다. 결정은 다 서유 씨가 했어요. 힘든 걸 피하지 않았잖아요. 강민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먼저 올라갈게. 너희끼리 더 얘기해. 최명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회장님, 제가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유랑 얘기 좀 해. 둘이 잘 맞잖니? 최명숙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유와 강민혁이 둘만 남았습니다. 정원을 산책할까요? 강민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잠깐 걷고 싶었어요. 서유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회사 생활도 집 생활도 적응은 다 하셨어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다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 같아요. 서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요. 솔직히 아무나 못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일을 겪었잖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았거든요. 당신이 옆에서 잡아줘서 가능했어요. 서유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민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유 씨, 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지시로 도와드린 거였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강민혁이 서유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힘든데도 참고 버티는 걸 보면서 제가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당신이 자꾸 생각났어요. 서유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강민혁이 서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유와 강민혁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최명숙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민혁이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진짜 아껴줄 거야.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서유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서유는 회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래 건설의 부실을 해결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낡은 건물을 다 허물지 말고요. 새롭게 고쳐서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동네도 살아나고 사업도 됩니다. 서유가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는지도요. 강민혁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추진해보세요. 최명숙이 승인했습니다. 서유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래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유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최명숙이 서유를 껴안았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 믿어줘서요. 아냐, 너 스스로 해낸 거야. 이제 너는 당당한 미래 그룹 사람이야. 고마워요, 어머니. 서유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혁이 서유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네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믿기지 않아요. 서유가 감격했습니다. 서유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강민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해요? 갑자기 제가 더 떨리잖아요. 강민혁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유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유는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 맞아요? 네. 저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이 혼자 울지 않게 하고 싶어요. 강민혁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서유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강민혁이 일어나서 서유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최명숙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결혼한다고? 최명숙이 기뻐했습니다. 네,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서유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축복해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우리 서유가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최명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최명숙이 감격했습니다. 서유는 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어머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최명숙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최명숙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나 원래 이런 거 잘못 나와도 금방 괜찮아져. 최명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최명숙의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최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저한테 먼저 말하실 분인데 무슨 일인 것 같은데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제대로 말씀 안 해주세요. 괜찮다, 별일 없다. 그 말만 계속하세요.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서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까요? 회장님 건강 문제면 저는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강민혁이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희귀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희귀병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서유가 놀랐습니다. 파필로이데스라는 병이에요.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다 아으신 거예요? 서유는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정확한 건 의사와 상담해 봐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다니. 그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서유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유는 곧장 최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만 모르고 있게 하셨어요? 서유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최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너 결혼 준비도 바쁜데 내가 이런 말하면
너 무너질까봐 그랬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인데요. 이런 걸 왜 혼자 감당하세요? 서유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세요? 서유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치료하면 나을 거야. 일단은 나도 희망을 믿어보려는 거야. 최명숙이 서유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최고의 의사를 찾을 거예요. 전 세계 어디든 가서라도 치료받으세요. 돈이든 시간이고 뭐든 다 제가 준비할게요. 서유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태성그룹이 미래그룹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인수요? 서유가 놀랐습니다. 김태성 회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님의 병세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가. 서유는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픈 걸 기회로 본다고요? 너무하잖아요.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가고 있어요. 강민혁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료가 밖으로 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강민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병, 회사 위기, 정보 유출까지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저 머리가 하얘져요. 서유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뺏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강민혁이 서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유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도 당신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요. 강민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힘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최명숙의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병 전문의를 찾아다녔습니다. 닥터킴이라는 의사가 최고라고 하네요. 강민혁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계신데 초청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도 빡빡하고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모셔와야 해요. 영상이든 직접이든 상관없어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서유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닥터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상담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봐야겠지만 치료는 가능합니다. 닥터킴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치료가 된다고요? 서유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고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닥터킴이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희망은 있습니다. 서유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태성그룹이 공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누가 일부러 흔드는 거예요? 서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나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백기사를 찾아야 해요. 우리를 도와줄 다른 그룹을 말이에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동원그룹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강민혁이 제안했습니다. 서유는 동원그룹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유양이군요. 명숙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원그룹 회장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서유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서유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성그룹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명숙이를 위해서라면 도와야죠. 그 사람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내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동원그룹 회장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서유는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 팀장이 수상해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의심일 뿐이에요. 하지만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해요. 강민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회사 위기, 결혼 준비까지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강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눈 감으면 더 무서워요. 서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힘들어할게요. 그러니까 혼자 견디지 말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강민혁이 서유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서유가 강민혁에게 기댔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강민혁이 약속했습니다. 서유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닥터킴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유는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꼭 뵙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유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가능한 건 다 해보겠습니다. 닥터킴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최명숙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유와 강민혁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요? 혹시라도. 서유가 불안해했습니다. 닥터킴을 믿어보죠. 그리고 어머님도 강한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강민혁이 서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시간 후 닥터킴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수술이에요. 닥터킴이 설명했습니다.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서유가 물었습니다. 70%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서유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 옆에서 흔들리지 않고 잡아줘야 합니다. 닥터킴이 말했습니다. 서유는 최명숙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세요. 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꼭 살아야 해요. 서유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어질까봐. 최명숙이 걱정했습니다.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지금은 미루면 안 돼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서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수술 받을게. 최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내가 이렇게 떨면 나도 마음이 약해져. 엄마 끝까지 해볼게. 한편 회사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혁이 스파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조 팀장이 맞았어요. 강민혁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요? 서유가 놀랐습니다. 태성그룹에서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줬어요. 통화 기록도 있고 돈 들어온 내역도 있습니다.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조치하세요. 한치도 봐주지 마요. 서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 팀장이 붙잡혔습니다. 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태성그룹도 우리 정보를 못 가져가겠네요. 강민혁이 안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철저히 막아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요. 서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원그룹의 도움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인수 시도가 실패하고 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대로만 가면 돼요. 서유가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성그룹이 불법 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김태성 회장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그쪽이 발 빼기 어렵겠네요? 네,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그쪽이 흔들리면 공개 매수도 힘을 못 씁니다. 강민혁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명숙의 수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최명숙이 오히려 서유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니 믿을게요. 서유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없어도 넌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꼭 돌아올 거야. 최명숙이 다짐했습니다. 약속이에요. 꼭 돌아오셔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유와 강민혁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불안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강민혁이 계속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손이 차가워요. 서유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닥터킴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닥터킴의 말에 서유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네,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제는 회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서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서유가 닥터킴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복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며칠 후 최명숙이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서유가 달려갔습니다. 서유야, 괜찮니? 최명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신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서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최명숙의 건강이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최명숙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최명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건강이 먼저예요. 회사도 안정되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인수 시도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서유가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민혁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룹 경영을 맡고 싶어요. 서유가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최명숙이 놀랐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지고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켜온 회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서유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맡으면 더 좋은 회사가 될 거야. 엄마도 이제 너를 믿어. 최명숙이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유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최명숙이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유가 인사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뤄뒀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겠네요. 서유가 강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당신이 힘든 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강민혁이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겨냈으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서유가 감격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이 같이 버틴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강민혁이 약속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요. 결혼식 날짜도 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최명숙이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서유가 최명숙을 껴안았습니다. 서유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박영선의 학대, 재벌가로의 복귀, 최영준의 방해, 어머니의 병까지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룹을 이끌어가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서유가 혼잣말했습니다. 1년 후 미래 그룹 회장실에서 서유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웠습니다. 회장님, 햇살 재단 설립 승인이 나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죠. 준비한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서유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햇살 재단은 서유가 만든 아동보호재단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재단은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부터 챙겨주세요. 서유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그때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한참 지났어요. 어떻게 왔어요? 서유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 병원 검진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일하다 잊어버릴까 봐요. 강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큰일 날 뻔했네요. 서유가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유는 결혼 후 임신을 했습니다. 태아가 아주 건강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서유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에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유와 강민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래요. 서유가 강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작았는데.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벌써 울어요? 서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울어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최명숙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될 준비하셔야겠어요. 서유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설마 지금 그 말이 진짜야? 최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건강한 딸이래요.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할머니라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최명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아직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럼 내가 손녀 키우는데 빠질 수 있니? 몇 달 후 서유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최아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작은 손으로 최명숙이 손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은데요? 서유가 웃었습니다. 둘 다 닮았어. 그래서 더 예쁘지. 아인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서유는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혁이 걱정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너무 행복해요. 서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 재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재단 덕분에 구조된 아이가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네요. 한 명이라도 더요. 서유가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서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길 위의 아이, 미래의 회장이었습니다. 왜 책을 쓰려고 해?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끝까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걸. 서유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 이야기엔 힘이 있어. 최명숙이 격려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유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유가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니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유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 장학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유가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요.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서유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 아이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니 마음이 참 예쁘네. 서유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할머니처럼 착한 회사 만들 거야. 아이니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회사가 아니라 엄마 회사야. 최명숙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회사, 엄마 회사, 다 좋은 회사. 아이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 후 서유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민혁이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서유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다 꿈 같아요. 꿈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진짜 삶이에요. 강민혁이 서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지켜나갈 거예요. 강민혁이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서유는 특별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매년 하는 기념입니다. 박영선에게서 구출된 날과 어머니를 만난 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에요. 서유가 감격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아이니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럴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서유가 딸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서유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일기장에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되었다. 서유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선의 학대, 절망적이었던 날들, 어머니와의 만남, 강민혁과의 사랑, 그리고 지금의 행복. 정말 기나긴 여행이었어. 서유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건강한 어머니,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마워. 서유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통도, 만남도, 사랑도, 그리고 지금의 행복도. 서유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25년간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을 찾고 사랑을 만난 서유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영선의 학대와 착취, 최영준의 방해와 음모,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한 병마까지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 최명숙과의 만남, 든든한 동반자 강민혁과의 사랑,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아이니까지. 서유는 완전한 가족을 이루며 미래그룹의 회장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햇살재단과 미래 장학사업을 통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서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